한국에 온 느낌. 여기 선희 씨가 21살 보는 것 같은데 내 동생 왜 이렇게 늙은이 같냐? 아, 왜 그래요? 동생한테. 완전 귀여우시던데. 완전 귀여워. 나 진짜 영상 나올 때마다 챙겨보잖아. 나 뭐 댓글 달고 싶은데 들어갔는데 네, 그 요리. 베나통일 MC 박성기로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못 달겠어. 아 그래 댓글 달아도 되는데. 써니 채널 아이디로 댓글 달아요 그냥. 아, 맞아. 진짜? 응. 그냥 달아도 돼. 사투리 하는데 괜찮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맞아. 달큰아이. 아 맞아. 아닌데. 말도 많이 없고. 맞아. 말을 많이 너무 안 해. 귀여워. 맨날 내가 옆에서 쪼자 그러면은 맞아. 응. 이렇게 보고. 맞아. 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맞아. 안 귀여워. 그 내가 좀 웃으라고 하면은 이러고 있다가 웃어 그러면 비? 맞아. 비식? 세일러문 봤어요? 네. 나 오늘 세일러문 최근방에 비너스. 선물해서 응. 세일러문. 아 가방 그거. 그럼 세일러문 애니메이션은 아 진짜? 봐봐요. 일하자고. 나 거기에 그 비너스 있잖아요. 나 지금 비너스 머리야.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비너스? 내가 보여줄게. 어디를 봐서 비너스야? 나 때리는 거 아니지? 셀러문에 나는 그거. 미워할 거야. 촬영 들어갈게요. 네. 45분 넘었네. 50분에 시작하잖아요, 우리. 응? 지금 50분에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5분에 끝나는 거예요? 아 뭐야 25분이 아니라 45분에? 내가 여기 잘못 써가지고 55분이었어. 아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스탠바이. 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언니들 오늘 3회입니다. 네 저희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탈북 선배님들이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댓글 보고 또 얘기 나눌 건데 일단은 써니 씨가 팬이 너무 많아요. 완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써니 씨 예뻐요. 저는 써니만 보여요. 완전 나는 댓글 보면서 써니 너무 귀여워. 역시 21살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아무튼 그랬고. 다 예뻐. 그 다음에 성희 씨가 웃는 모습이 백지영 씨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러네 진짜. 그런데요? 그리고 베나통일에서 못 본 매력을 볼 수 있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역시 댓글 여자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서로 예쁘다 해줘야 돼. 그리고 또 고마워요. 어떤 분이 베나TV 모든 프로를 다 보시는데 배우는 언니들만큼 짧게 느껴지는 프로가 처음이라 댓글도 처음으로 남겨주신다고. 그래서 배우는 긴장하지 마세요. 배우는 언니들 2회 보고 나서 너무 아쉬워서 1회 다시 보러 간다고 응원한다고 박재성 님이 네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선혜권 님이 어떤 분이 인형 뽑기 하다가 네네네. 출국 명령 받았다고. 아 맞아. 특수 절도죄로 그거 인형 뽑기 이제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그 댓글 기억하는데 그 네네. 기기를 발로 차는 거는 이제 그거 맞아. 공공기계 자선 여기 기물 써줬어. 파손으로. 기물 파손이 되고 재물 손괴에 해당되고 특수절도. 그러니까 의외로 큰 죄니까 생각도 하지 말래요. 조심하래요. 나는 나도 가끔 그랬었는데. 네, 저도 가끔은 딱 쳐고 나오면 너무 좋았는데. 맞아. 그다음에 저는 무슨 별명 부자 되겠어요. 어떤 분은 개미 닮았다고 해주시고, 어떤 분은 뽀빠이의 그 올리브 닮았다고. 네, 그분은 또 커트몰인데. 뽀빠이 올리브는 어떻게 생겼죠? 그니까 뽀빠이 애니메이션의 그 여자친구예요. 올리브라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나요? 네. 근데 그 여자는 커트몰이란 말이야. 난 머리긴데. 아무튼 그렇대요. 머리 긴 올리브. 네, 그래서 오늘 별명 부자 됐어요. 네, 그렇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전자기기입니다. 네. 나 이거 뭐니? 아무튼 전자기기. 네, 오늘은 한국에서 이제 배웠던 전자기기들, 그 다음에 한국에 없는 북한의 전자기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하자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일단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왜냐면 저부터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엄마가 쓰던 폴더폰,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터치폰,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핸드폰이 맨날 되게 신기했어요. 스마트폰 처음 했을 때도 되게 신기했고.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핸드폰 어떤 거 썼어요? 저는 일단은 핸드폰을 어. 왔을 때 삼성 걸 썼죠. 말해도 돼요. 네, 삼성 거 썼고. 애니콜. 삼성 거. 네. 애니콜. 네, 애니콜. 썼었죠. 그 아날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 기존의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2G부터. 저는 2G폰부터 썼어요. 2G폰부터 썼는데 그게 폴더였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부터 썼구나. 밀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건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써니는 처음에 핸드폰 어떤 거 썼어요? 저는 슬라이드 아니고 그 뭐지? 그냥 위에 자판이 있고 위에 그 메시지 볼 수 있는 그거 뭐죠? 블루베리?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치면은 롤리팝? 막 다 나오고 있어. 이게 터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그러니까 건데. 밑에 자판 있고 맞아요, 자판 위에 있고. 화면 있는 거 검은색. 맞아요. 그 블루베리 맞 블랙베리? 블랙베리. 네, 맞아요. 딸기 정도 그런 거 많이 블랙베리 어. 엄청 많이 좋은데 저 아, 그때 그래요? 그거 되게 쓰고 싶었는데 그거 못 쓰고 그게 좀 디자인이 특이해서 인기가 있었죠. 저는 블랙베리 쓰다 보니까 나는 폴더폰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지 화장실에 빠진 척하면서 일부러 그때는 진짜 돈 귀한 거 몰랐으니까 막 휴대폰 일부러 빠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폴더폰으로 바꿨었어요. 귀여우시네. 아 진짜요? 써니어머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맞아요. 저 때문에 진짜 마음고생 많이 그거를 했어. 어떻게 찔리는 게 내가 그랬거든. 저도 그 폰을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맞아요. 세수하다가 이제 그 세숫대에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말리겠다고 왜 우리 그 온풍기 있잖아요. 네. 온풍기다 갖다 대고 있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녹았어요. 그 자판이요? 녹아서 그 키보드를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엄마한테 아까워. 말하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계속 이거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 완전 엄마를 괴고 뭐 혼나고 해서 1년에 폰을 한 3번 바꿨던 기억이 그러니까 떨궈서 깨뜨리고 난 뭐 물에 빠져서 아까처럼 말리다가 아예 녹아버리고 아니 근데 적이. 지금 스마트폰은 막 우리가 막 유리폰이라고 떨어뜨리면 막 화면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어렸을 때 핸드폰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2G랑 그리고 슬라이드는 아무리 떨어뜨려도 진짜 10번 넘어 떨어뜨렸는데 벽돌이었는데 진짜요. 진짜. 네, 저 8층에서 떨어진 적 있었어요. 8층에서 집을 열쇠 열어야 되는데 삐삐 소리 나다가 마지막에 안 열리는 거예요. 네. 1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밖에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8층인데. 근데도 안 깨졌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그냥 1m도 안 돼도 맞아. 브랜드가 어디였죠? 벽돌 아니야 벽돌? 그게 검은 색깔이었어요. 그 블랙베리? 네, 블랙베리였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뭐 기본적인 전화나 문자 이런 거 말고도 왜 지금은 스마트폰이니까 어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뭐 탈북자로서 특별히 뭐 도움됐던 어플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지도 지도 어플? 지도 어플은 꼭 지금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저는 길치는 아닌데 뭔가 의존성이 강해요. 그 어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서 그래서 어디 갈 때면 찾아보고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오늘 좀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근데 택시 타고 앉아가지고 지도에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기사님 기사님 여기 가셨어요? 거기 건너가세요. 이러면 엄청 기사님 귀찮은 순간이 그러면서 왔는데 지도 앱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도 앱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게 맨날 다른 지역을 가거든요. 저는 엑스트라를 하다 보니까 맨날 다른 지역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도는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막 지도 보면은 딱 터치만 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요새는 버스 못 타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도 알려줘가지고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많이 되고 그리고 뭐 전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약간 맛집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떤 요긴하게? 민족입니까? 먹어야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나 지금 알아들었어. 배달의 민족?
이 어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맞아요. 저도 네. 그거만 쓰고 있어요. 네. 맞아. 그게 편하죠. 아니 배달 문화는 사실 한국에만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니까. 제일 빠르죠. 맞아. 외국인들도 그게 제일 신기하대요. 그렇죠. 한강공원에서 치킨 시켜 먹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맞아요. 딴 얘기로 넘어갔네. 아무튼. 좋죠. 그러면은 요즘이야 핸드폰에 이제 뭐 다 되니까 잘 안 쓰지만 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MP3 뭐 전자사전 PMP 이런 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거는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닌텐도라고 해가지고 게임하는 거? 네네, 닌텐도 그거 그리고 MP3도 사용했었어요. MP3 어떤 거 썼었어요? 그 애플 아이팟? 아이팟 네네. 좋은 작은 거 거 썼네. 이렇게 작은 거 작은 거? MP3. 그 좋은 거 썼네. 네, 되게 그러면 성희 언니는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북한에도 MP3 북한에도 써요? 있죠. 그렇죠. MP3, MP4, MP5 그렇게 불러요? 네. MP3라고 안 하고? 아니 MP3, MP4. 그러면은 기종은요? 그 브랜드도 생각이 안 나고 기종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인데 조그만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삼성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겉에 로고나 그런 건 로고가 없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로고 같은 건 제가 다 삭제된 다음에 그리고 그냥 이 로고 같은 건 삭제합니다. 왜냐면은 한국 기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삭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배급되기 때문에 이 로고 없는 MP3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썼었는데 그거를 되게 그 조금 이렇게 한국 노래도 듣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MP3를 그거를 살려면은 이제 평양에서 정품을 살려면 새 거를 살려면 평양에서 사야 돼요. 근데 평양에 이제 뭐 이런 수매상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수매상점이 북한에서 수매상점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수입상점. 면세점 같은 면세점 그런 건가? 같은 그래. 아니지. 이게 수입상. 그러니까 그냥 약간 직구랑 비슷한 개념. 수입 상품을 파는 상점. 그런 상점에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담아줘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반 집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노래를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담아주는데 그 담아주는 사람은 그 담아준 내용 노래의 그런 가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노래들이라서 이제 다른 노래 조금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면은 이제 거기서 받아주고. 네, 한국 드라마 OST 같은 것도 담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럼 듣죠. 이렇게 막 앞쪽가 넣어줘요. 막 이렇게 해요? 뒤쪽에 넣어주세요. 앞쪽엔 다 이렇게 사상이 충만한 노래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뒤쪽에. 뒤쪽으로. 근데 그거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걸려도 근데 걸리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듣고는 다니는데 밖에 나갈 땐 가급적이면 안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 집에서만? 이게 북한에서 아무도 그거를 다수가 이용을 하면 괜찮은 건데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소수만 이러고 돌아다니면 눈에 확 튀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촌 오빠도 쓰고 저도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사촌 오빠의 거기에는 없었어요. 뭐 이렇게 북한에서 보기에는 불량스러운 노래는 없었죠. 근데 저 있었는데 제 거에는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만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만 많이 듣고 어디 나갈 때 이렇게 숨기기 좋았구나. 겨울이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패딩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딱 연결하게. 그거 나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들을 때 쓰는 방법인데. 맞아요. 머리 이렇게 가리고 머리 가려가지고 안 터널 같은 거 보이게. 입으면 여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기막 이렇게 닫고 다니고. 완전. 네, 몰래 듣는 수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서요. 아파트에도. 네. 그러니까 평양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근데 일반 집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7층짜리 아파트인데 막 물동이 막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돼요. 7층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계단으로? 왔다 갔다 계단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내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없어요. 있지 않아요. 네. 전기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그냥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냥 설치 자체를 안 해요? 네네네. 그럼 한국 와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아니면은 왜 지하도로 이렇게 긴 데는 무빙워크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처음 탈 때 어땠어요? 무빙워크의 역사는 방콕에서 시작돼요. 방콕에서 한국 올 때 방콕 이제
공항으로 가가지고 이제 타야 되는데 거기 무빙워크가 있잖아요. 근데 캐리어를 끌고 그리고 먼저 간 선배 탈북자 언니가 주고 간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무빙워크를 탔어요. 타는데 그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게 무빙워크를 이렇게 뭔가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박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발을 떼줘야 되는데 맞아.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발을 훅 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멈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뻔한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무빙워크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 이게 촌스러운 걸 튀기 싫어하는 습관이 제가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타고 굳이 다 거기로 가도 왜 공항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 끝나고 또 한 1, 2m에서 또 있고 또 있는데 하나 그렇게 실패하고 그다음부터 옆으로 해서 걸어가고 무빙워크 안 탔구나 그다음에 무서워서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무중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내려가니까 올라갈 땐 괜찮은데 올라갈 때 무거워져요. 올라가고 난 내려올 때도 확 내려가. 엘리베이터에서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무중력이 느껴져요. 저 지금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요? 나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무중력이 느껴지는데 그 바이킹 탈 때 우리 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 그게 엘리베이터에서 느껴지고 진짜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뭔가 몸이 붕 뜨는 느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느껴져요. 놀랬어. 지금도? 네, 지금도 느껴져요. 그럼 무빙워크는요? 무빙워크는 저는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신기했어요. 이게 땅이 움직이니까 땅이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계단. 네,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왜 이렇게 역사들이 많아? 미야사거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올라오는 그 계단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올라가는 것 쪽에 탔구나. 내려가야 되는데 드라마를 찍으시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냥 올라가는 거 탔으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계속 내려가. 이게 계속 그게 또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역행을 계속 걸었죠. 근데 막 반대편에서 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비키라고 비켜주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근데 제자리 걸으면 거 아니야? 혹시 비켜달라고 말한 사람이 탈북자였습니까? 비켜주시오 이랬어요? 아니 써니가 비켜달라 했대잖아요 지금. 내가 비켜주세요. 올라오는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사투리를 쓰길래 비켜주셔 이러고 막 나 혼자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1분도 안 걸리죠. 30초만 내려갈 그 거리를 저는 15분 15분 동안 걸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딱 내려서자마자 막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결국 그 기로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로 안 내려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마지막에 또 이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발을 떼어야 되는데 계속 멀어지는 달려야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발 뗐다가 다시 올라가고 발 뗐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게 영화에 나온 장면 같아요. 몇 살 때였어요 그게? 13살 때 한국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그랬던 일이에요. 아이고야 귀엽다 진짜. 애기가 장난치는 줄 알았겠다. 아이고. 그럼 웃겨 배꼽 빠지겠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 왜 그렇게 힘든지. 아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 내려가는 데 있을 텐데 맞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 봤는데도 봤어요. 근데 왜 여기는 안 내려갈까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여기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겠다 이러고 그냥 난 내려가고 있는데 다들 이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 주변을 봐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보면 옆에 어떤 데는 이렇게 X고 어떤 데는 O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방향이 안 맞는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X 쳐져 있는 요새는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써니 씨 보니까 모험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몸을 살리느라 계속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용감 행동으로 저는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몸소 체험을 하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네, 다른 거로 옳은 방법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타는 걸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뭐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북한이랑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한국 와서 뭐 제일 신기했던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내가 제일 생각나는 전자제품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뭐더라? 정수기? 정수기? 네, 정수기요. 정수기가 신기했어요? 아니 물을 어디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는지 진짜 신기했어요. 온수 냉수 나오는 게 냉수는 또 어떻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물 나오고 온수는 어떻게 이렇게 또 어디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나오는지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런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안에서 사람이 끓여서 이렇게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왜 자판기도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잖아요. 나는 안에서 알바생이 내가 동전 넣으면 버튼 누르면 음료수 꺼내서 이렇게 넣어주는 줄 알고. 두 분 오늘 내가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내가 청춘해. 그럼 언니는요? 언니는 신기했던 전자제품 없었어요? 저는 뭐가 신기했을까?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왜냐면 오늘도 쓰고 왔는데 제가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면수를 구워 먹었어요. 이면수. 이제 구우면서 공기청정기를 켜놨는데 오토를 해놔서 자동으로 해놓고 이제 하면은 얘가 막 그 왜 연기가 차잖아요. 생선 그럼 냄새와 연기가 차면은 애가 막 화를 내요. 오토니까 평소에 되게 조용하게 돌아가다가 막 그 왜 연기 막 까차면은 막 소리가 막 이러고 돌아가요. 근데 그 소리가 막 성질 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이거 안 되겠다 미안하구나 하고서 끄고 전기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창문을 그냥 열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냄새를 잡아주나요? 북한에 있을 때는 공기를 정화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아날로그라고 해야 되나 오리지널하게 그냥 냄새 차면은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켜놓으면 뭐 황사 그런 먼지 공기청정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어쨌든 냄새도 나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정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 변기. 비대요? 비대요? 비대? 저도요. 써니 탈탈탈에서 비대 얘기했잖아요. 비대 얘기했죠. 비대가 뭔가 이렇게 말로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청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쏘니까 너무 불편한 쏘니까 너무 불편해서 앉을 수가 없어. 자변기인데 계속 서게 되는 계속 이렇게 대기가 싫고 아니 이렇게 물 푹푹푹 나오잖아요. 그 세정을 누르면 물이 계속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좀 이렇게 익숙치가 않으면 불편해가지고 맞아요. 나도 안 익숙해. 앉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근데 저는 진짜 싫어요 그게. 아니 써니가 탈탈탈에서 얘기했거든요. 비대 잘 앉았다가 물 나와서 당황해가지고 일어섰다가 물 다 맞아서 옷 다 젖었다고. 일어섰다가 저 그 영화관 갔는데 그 변기가 되고 심지어 변기 그 시트가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겨울에는 막 그거 싫잖아요. 근데 앉았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맞아요. 폰 들고 들어가가지고 폰하면서 저기요 밖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아니 밖에 진짜 그 신발이 보이잖아요. 밖에 사람지만 발을 막 동동 그러고 있어가지고 얼른 나와. 맞아. 요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비닐 이렇게 징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신기해. 뭐 깨끗해야 된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근데 저 어렸을 때까지도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비대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거 됐죠.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는 비대 처음 했을 때 그게 또 그 물세기가 어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요? 어른 쓰는 걸로 해서 했다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찢어지는 줄 아파요. 알았어요. 진짜. 아파요. 나 그 이후로 비대 절대 안 쓰잖아. 수압이 진짜 세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안 바로 써. 껐지. 이제는 아니까 끄는 방법을 아니까 바로 그러면 끄죠. 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기계가 ATM 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ATM 기기 ATM기는 아까 써니 씨도 얘기하고 보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진짜 안에서 운행원이 돈을 내밀어주는 진짜 우리만 그런 게 아니 아니라니까. 왜냐면 정수기나 뭐 자판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ATM기는 충분히 사람이
아니 자판기 이따만한데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아니지.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ATM기는 그 밑에 이렇게 조금 사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큼의 그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밑에서 뭐 누르면 이렇게 올려. 돈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보내면은 그 돈이 이렇게 막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어떤 전송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막 하늘로 날아가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전화하면은 막 무슨 전자파가 막 가가지고 막 전화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화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선 통해가지고 막 돈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면은 처음에 뭐 입출금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는 어려움 없었어요? 저 돈 보낼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보내는데 정확히 입력 안 하면 다른 이름으로 가더라고요. 그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되잖아요.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저 계좌번호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몇 번은 그냥 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료로 돈을 주는 그런.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네. 에이,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생돈 나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에 그 어린이날에 무슨 뭐 과자 산다고 이러면서 막 하여튼 뭐 그거 보냈는데 5만 얼마였어요. 근데 그 5만 얼마 그냥 다 다른 사람한테 다 가고 막. 그런 거 하나원에서 제대로 교육 안 해줘요? 하나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러고 잤죠. 잤죠. 언니는요? 하나원에서 뭐 ATM 기기 사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은행 뭐 그거는 되는데 ATM기 사용법을 배운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8년 기억이 안 나요. 되니까.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실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수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항상 조심은 해요. 지금도 조심하는 게 왜 계좌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그 이제 정확하게 누르면은 마지막에 최종 확인을 뜨는데 거기 수치인 이름이랑 계좌번호 이렇게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가끔 쇼핑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롯데닷컴 이렇게 수치인명에 롯데닷컴 이렇게 있고 그다음 계좌번호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뜨는 걸 보고 최종 확인을 눌러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잘 안 하면은 써니 씨 같은 일이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종료나면 바로 종료는 눌러버리고 그냥 시작이 계속 확인 이래요. 돈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이제 최종으로 뜨는데 거기 수치인 그거 이름이랑 그리고 계좌번호 꼭 다시 확인하고 최종 확인 버튼 눌러줘야 돼요. 내가 얼마 보내는지도 잘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정확히 공 하나에 10,000원이 10만 원 되는데 맞아.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하나원에서 예전에 그 뷔페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뷔페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뷔페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은행 가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네,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억력이 좋아. 네네. 그렇게 그런 현장 학습. 네, 현장 학습이죠. 나보다 3살 어려가지고 머리가 더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막 지하철 타는 방법이랑 버스 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다행이다. 왜냐면 그런 것도 요새는 다 기계로 하잖아요. 맞아요. 나 초등학교 때는 사람한테 돈 주고 표 받았는데. 맞아요. 저도 제일 처음 왔을 땐 그랬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왔었거든요. 진짜요? 네, 2008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렇게 버스 터미널 가면은 이렇게 반항구 막 이런 거처럼 거기에서도 표 줘가지고 이렇게 표를 넣고 이렇게 다시 빼가지고 가는 그런 기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카드로 바뀌었어요. 한 달 후에. 교통카드, 네. 그 다음에 하나 쓰는 것도 일회용 교통카드로 갑자기 샥 바뀌니까. 맞아. 한 달 후에 바로 확 바뀌어. 맞아. 저 그래갖고 청소년 때 청소년 등록 안 해서 어른 요금 내고 다녔어요. 중학교 때. 난 그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데.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이렇게 됩니다. 아니 나는 왜 엄마가 그런 걸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굳이 북한에서 와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 나고 자라도 이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맞아요. 교통카드 처음에 안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충전해야 되고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충전하는데 그것도 다 기계잖아요. 맞아요. 기계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표를 이제 들어갈 때 넣고 청록색 표.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뽑고 이렇게 가고 그런 거였었는데 금방 또 바뀌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무지개센터인가 알아요? 네네네 무지개센터 뭐예요? 그 하나원 퇴소해가지고 무지개 청소년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애들을
애들 학생들을 뭐 이제 뭐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이런 데 데려다 탐방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눈으로 익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일회용 교통카드를 뽑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죠, 먼저. 따로 알려주거나 하진 않아요? 이거 이렇게 알려주죠. 하는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애들이 막 10대 명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무지개 청소년 센터의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동화 기기에서 일회용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금방 괜찮아지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렸었어요. 그게 충전기 뭐더라 카드 넣는 데랑 그리고 할머니 노인들 이런 복지 카드 이렇게 넣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옆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혹시 지문인식 하셨어요? 지문인식도 있네요. 근데 지문인식은 안 해보고 그냥 노인 복지 카드 거기에다가 내 카드를 올려놓고 충전해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일회용 교통카드 다시 넣으면 보증금 500원 주는 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나도 참 그랬죠. 네, 그랬고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나 누가 탈북자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간첩이에요, 간첩. 농담이고. 그러면은 한국에 이런 전자제품 많은데 북한도 전자제품들을 사용하잖아요. 물론 전기가 한국보다는 좀 힘들지만 그럼 북한에서는 특별한 뭐 전자제품 있어요? 여기에 없는 거? 한국에 없는 거? 한국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잖아요.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네? 변압기 아세요? 변압기? 그게 뭐예요? 변압기. 뭐냐? 한국어로 한번 이렇게 해봐요. 변압기? 뭐일 것 같아요? 그냥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 지금 점점점이야. 한국은 이게 자체가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든 어디서든 그냥 220V로 이제 전력이 정상 전력이 들어오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이 딸려요. 전력이 낮아서 막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전력이 딸리는 것까지는 알아요. 모든 이런 가전제품이나 북한에서 쓰는 그 전기 그 와트스라고 해야 되나? 볼트라고 해야 되나? 와트라고 해야 되나? 볼트. 예전에 와트라고 쓰지 않나요? 볼트는 저거고 와트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와트.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배울게요. 네. 그래서 그 와트가 이제 떨어지니까 뭐 만약에 220볼트가 맞는 것 같아. 220볼트. 뭐야? 뭐가 맞는 거야? 이게 이거. 근데 아무튼 근데 220볼트인데 막 그 변전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처럼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90볼트, 80볼트 막 이렇게 들어와요. 110볼트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220으로 안 들어오고? 네네네. 그러면은 가정집에 이렇게 변압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뜯어보면 안에 구리선이 엄청 많이 감겨 있고. 이렇게 네모네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박스. 그러니까 변압기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고요? 직접 만들어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220볼트를 올려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전압이 딸리면은 작동을 안 하고 너무 높아도 가전제품이 펑 하거든요.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거를 변압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조절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집집마다 많이 사용해요? 그 모든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가끔 가다가 없는 집이 뭐 한두 집씩 있는데 북한의 모든 가정집에 그게 하나씩 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는 거 아니고 직접 만들었어요. 막 구리선을 이만큼 사가지고 이렇게 철이 있거든요. 철이 있는데 철에다 이렇게 감아요. 감아가지고 뭐 만들어봤어요? 저 언니들이랑 같이 만들었었죠. 맙소사.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8살 때? 네. 그때 보면 구리선이 엄청 얇은 건 아니고 조금 두꺼운 구리선이었어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얇은데 우리 그 젓가락 그 맨 끝에 그 굵게 된 구리선을 맞아요. 되게 굵네. 네, 그거를 이렇게 계속 돌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껍게 감죠 그냥. 그래야 전기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력이 전 압이 갑자기 팍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요? 그러면 변압기에서 웅 하고 소리 나면서 변압기 막 타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상용화가 되진 않은데 조금 이렇게 좀 되는 조금 산다 하는 집에서는 자동 변압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자동으로 전압을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압이 확 올라가면 이게 튀어버리거든요. 휴즈가 튄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네, 휴즈가 녹는다고. 휴즈가 녹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 변압기는 이제 가전제품들만 다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전제품은 안전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게 막 번개처럼 이렇게 팍 튀는 거 그때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탄내나고. 탄내나고 막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거기다 놓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가정집에서 불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타는데 그 상자 그 구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무 박스예요. 나무 상자예요. 근데 이게 안에서 이제 그 뭔가 선이 이렇게 녹으면서 불이 붙으면은 그 나무가 타버리면서 그 옆에 있던 보통 가전 TV 완전 다 불나는구나. 보통 TV 다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나 옆에다 놓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TV 다이도 나무니까 타고 그러면서 TV도 타고 다 타죠. 너무 그 슬프다. 초상화도 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맞아요. 가전제품을 이렇게 TV 있고 그 위에다 이렇게 많이 가전집에서 많이 이렇게 달아놔요 초상화를. 근데 그게 이제 TV 타고 이러면서 그 매연에 구슬려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타버려가지고. 아 그럼 TV 못 챙기고 이제 초상화 챙겨서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진짜 북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모든 이게 안에 아까운 뭐지 TV. 아기가 있다고 해요. 응. 내 아기가 있고 초상화가 있다면 초상화 먼저 가져와야 돼요. 네. 그건 진짜 끔찍하다. 아기는 죽 뭐더라? 그러니까 초상화가 더 우선인 거죠. 아기보다는. 네. 아니 요것도 지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사상이 좀 변질되는 사람들, 가령 뭐 저희 집안 같은 저 같은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겠어요. TV를 들고 나오지. 아 그래요? TV를 들고 나와. 그래도 돼요? 물 뿌려도 TV에다 먼저 뿌리지. 초상화에 안 뿌리고? 아이, 무슨 어느 별로 어느 중요하게 안 부잣다리 생겼잖아요. 소리를. 근데 저는 북한 나오기 전까지 막 그러니까 우리 소니 씨가- 기독교처럼 저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분들을 모셨었어요. 소니 씨가 비교적 저보다는 나이도 어렸었고 그리고 맞아요.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사상. 순수한 네, 13살 맞아요. 역대 막 네네네. 그랬었죠. 근데 저는 뭐 16살까지 있다 그냥 왔으니까. 계속 사상 교육 할 때 제가 온 거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 있죠. 전 정신이 변질된 사람이어가지고 불량하였구만 불량한. 아니 그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갔죠? 북한 전자기기요. 아, 전자기기. 변압기 변압기가 있다고요. 아니 아까 뭐 노트텔 얘기를 했잖아요. 노트텔도 있죠. 노트텔이 뭐예요? 저는 노트텔을 이거를 찾아봤는데 EBD라고 해요. EBD? EBD라고 한국에서요? 해가지고 EBD가 뭔가 뭐예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중국에서 1999년인가 뭐 그때 중국 주도하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정부 주도하에. 네. 근데 뭐 DVD를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문제점이 많아서 잘 안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북한에서 요거를 노트텔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저희 얘기한 거 생각나요? 왜 노트텔이에요? 물어봐가지고 아마 노트북,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약자니까 이랬었는데 아니 전 처음엔 노트텔이라고 해서 MP3를 MP3으로 바꿔 부르는 것처럼 노트북을 북한에서 노트텔이라고 부르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 기계가 장점이 뭐냐면 북한은 전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남한 드라마를 봐야 살아요. 굶으면 굶었지 남한 드라마를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기가 들어와서 배터리로 해서 DVD 플레이를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건 장점이 충전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는 이제 CD도 들어가고 그리고 USB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들어가가지고 뭔지 다 볼수 알겠다. 있는 이게 뭔지 노트북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 노트북 키보드가 있는 부분에 이제 CD 플레이어를 CD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노트북 그 옆에 USB 꼽는 거, 메모리 카드 꼽는 것처럼 맞아, 이렇게 맞아.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끼워놓고. 넣을 수가 그럼 있는 키보드는 없고? 거죠. 응. 오. 근데 먼저 이거를 봤던 것 같아요. 북한 정부는 단속을 안 해요. 전자기기인데. 아 그래요? 응. 왜요? 그 안에 CDR 그거 왜 단속을 안 단속한다면서요? 했냐? CDR이 어. 남한 드라마나 외국 영화일 때만 예국의 그런 미디어물일 때만 그런 거지 북한에서 유통이 되는 CDR들이 있어요. 북한 CDR? 네, 뭐 무슨 목남 비디오 막 이런 거 있어요. 영화 회사인데 목남 비디오도 있고 막 조선 영화 이제 막 뭐 이런 북한 거. 영화나 뭐 북한 애니메이션 그런 거 들은 것도 단속을 안 하는구나. 그런 건 단속을 안 하죠. 그거는 북한에서 팔아요. 그것도 파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걸 전제하에 이제 단속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 평상시에 거기다 이렇게 뭔가 넣어놓고 혁명가요 같은 거 하나 조선가요 넣어놓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이제 조용할 때는 이제 나만 드라마 보고 영화 넣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 예전에 풀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 CDR이 그 위에다가 조선 영화라고 썼어요. 그 CDR에다가 네. 조선 영화라고 썼는데 이렇게 딱 넣으면은 나만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안 바꿨었어요. CDR에다가. 이름 많이 바꿨었죠. 바꿨죠. 예. 그 겉에다 실제 뭐 드라마 이름이 아닌 다른 그리고 앞에 한 5분씩은 그냥 실제로 그 위에다 뭐 이렇게 조선 영화라고 썼으면 조선 영화 내용이 한 5분 정도 나오게 해놓고 그 뒤로 돌리면 그렇게 또 해놓는구나. 걸리면은 쉽게 걸리지 않잖아요. 막 누구 5분까지 보고 이렇게 하나요. 바로 조선 영화네. 그럼 그냥 바로바로 패스해주니까. 넘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한국에선 그냥 이렇게 플러그 꽂아서 다리미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정이 나 무슨 근현대사 수업 듣는 줄 알았잖아. 북한에서 다리미 다른 거 썼다면서요. 네, 다리미가 아예 다 철려돼 있어요. 다 철려돼 있는데 뭐 모양부터 얘기해줘요. 그 모양이 그냥 한국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다리미 모양인데 그 위에 이렇게 벼처럼 생긴 게 있는데 닭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뚜껑 열 수 있습니다. 네. 뚜껑 열면은 거기에다가 숯을 넣어요. 네. 불을 넣어요. 이렇게 숯을 넣고 숯불, 네. 그리고 닫고 그리고 그거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숯을 넣고 그 숯의 열기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그래서 저거를 숯불 다리미라고 그래요. 네네네, 숯불 다리미.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근현대사 역사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구한말에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전기 안 들어올 때 간혹 썼었어요. 교복 다려 입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집은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좀 귀하게 보관을 했었어요. 나중에 골동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막 한 100년 되고 얼마 되고 이러면 북한 골동품 장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역사가 오래되면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해둬라. 그런데 그게 끝에 이렇게 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써있이 말씀하신 것이 생겼는데 닭인데 그걸 닭을 이렇게 뒤로 제치면 이게 그 열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통째로 열리지 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나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난 책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 박물관. 근현대사 박물관 가야 돼요. 다리미 하나만 가져왔어도 부자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 북한 뭐 한국에는 없는 또 다른 뭐 북한 전자제품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저는 얘기하다 보면 용어 자체가 너무 달라서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직발기 그리고 건발기 뭐라고 하죠 또? 뭐라고 되게 하지? 많죠.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래였으니까 분쇄기 잠깐만 자 하나씩 열분이 아시는가? 자 하나씩 건발기는 헤어 드라이기고 네네네. 직발기는 아까 뭐라 했지? 매직기. 고데기. 고데기인데 그게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 하는 거 머리. 돌리는 그냥,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그냥 매직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 그냥 이렇게 직선을 펴는 막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곱슬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저도 반곱슬이에요. 네, 반곱슬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하려고 직발기로 이렇게 쭉 생머리 만들고 생머리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저 옛날에 저거 엄마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줘가지고 저희 집에 스팀 다리미 2개 있었어요. 이렇게 스팀 다리미 2개 있었는데 다리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머리 이렇게 그 돼요. 네,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귀 밑이랑 여기 이마 이런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 대여가지고 그거 진짜 위험해요. 안 사줘가지고 맨날 엄마 볼 때마다 시해한 거죠. 엄마 이거 보시라. 난 이렇게까지 한다. 나 머리 불질한다 이런 거. 단식 투쟁하다 못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리가 막 난리 개털돼요 진짜. 어떡해. 나중에 엄마가 사줬죠. 사주긴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직발기 없을 때는 이렇게 쇠가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한 쇠가 2개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여긴 더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안 타는 뭐 그런 재질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그거 한 다음에 이 2개를 이렇게 묶어요. 2개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뚜막에다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부뚜막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에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불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뜨거워지면은 그때 이렇게 요 앞머리만 이렇게 살짝 하는. 그러니까 여긴 진짜로 근현대사라니까. 아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내 제일 심한 줄 알았는데 다리. 아 근데 그게 또 펴지긴 해요. 펴지겠죠. 열이 있으니까. 네, 열이 있으니까 펴져요. 다치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100도는 아니니까. 그냥 미지근한 네네, 정도? 미지근한 점. 다행이다. 그럼 아까 뭐 열풍기? 열풍기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한국에도 열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모양인데 날개가 없고 팬이 없고 열이 나오는 거. 그게 열풍기인데. 그거예요. 그게 열풍기예요. 아 그럼 북한도 똑같은 걸 써요? 네. 근데 여기 보통 온풍기라고 하지 않나? 온풍, 네. 표준어가 온풍기인데 북한에서 열풍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건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따가운 열이 나오니까 그래서 열풍기. 아 그럼 북한은 선풍기도 써요? 열풍기도 쓰면 선풍기도 쓰겠네. 선풍기 당연히 있죠. 선풍기 다 있죠 가정집에. 저희는 없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오직 그 부채? 아니요. 뭐셨어? 오직 부채요. 맞습니다. 부채도 만들어 쓰죠. 막 공책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거 나 초등학교 때 그거 다 우리 학교에서도 하는 거. 아 그쵸. 그러니까. 선풍기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저희는. 그럼 성혜 언니는 선풍기는 있었고 에어컨은요? 에어컨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은 신식 문물이라 제가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 보고 처음 써보고. 어땠어요? 처음 써봤을 때? 신기했죠. 그러니까 선풍기랑 바람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맞아요.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체질인데 선풍기 바람을 싫어해요. 근데 에어컨이 너무 좋더라고요. 찬바람이 막 나오고 그런데 뭐 역시 찬바람도 싫어하긴 에어컨 바람도 싫어는 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맞아요. 5분만 틀어놓고 있다가 그만큼 전기를 거의 먹잖아요. 북극이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에어컨비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에어컨은 신식 문물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학교나 집이나 이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난방, 뭐 에어컨, 학교도 이제 요즘은 다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집에 없었으면 학교에도 에어컨이나 그런 난방 그런 게 학교에 안 있어요. 됐어요? 학교에 있는데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있는데 난방되는 게 아니라 난로가 난방이 있어요? 아니고 난로가 있어요. 이렇게 철로 된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지 석탄이나 나무 같은 걸 떼는 거예요. 오늘 근현대사 역사 시간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이 도시락 싸오잖아요. 네. 도시락을 이렇게 막 쌓아놔요.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쌓아놓고 막 수업 끝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 바꾸면은 막 제일 밑에 있는 바보 다 타가지고 막 꺼먹게 되고. 이거 우리 엄마가 얘기한 적 자리 있어요. 배치를 하잖아요. 네. 자리 배치를 맞아요. 하는데 저 난로 바로 옆에 앉으면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되게 그냥 딱 적당한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치에 앉는 거는 부자 애들 선생님이랑 부자들은 그 선생님이랑 친하거든요. 돈 막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자리 배치할 때 이제 거기를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 배치도 선생님한테 돈을 드려야 돼요? 아니,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갖다 주잖아요. 부모가 부자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도시락을 싸던 뭐 명절 도시락 싸면 선생님 뭐 추가로 뭐 이렇게 뭔가 맛있는 반찬과 술을 사드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애들만 특별히 이제 편애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얄밉다. 그래서 자리 배치하는 게 뭐 대놓고 뭐 야 써니는 저기 앉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돈 많은 애들이 과제를 잘 내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과제들을 잘 내는데 과제 잘 낸 애들 순으로 앉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앉다 보면 거기는 다 차지하게 되고. 진짜 얄밉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앉아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왜요? 신상 패딩을 사 입고. 잠깐 지금 상상했어. 신상 패딩을 사 입고 다음 날 네. 아주 신나게 그걸 패션쇼를 하면서 아주 갔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가고 휴식 시간에 해바라기 씨 사먹으러 학교 정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에 그 난로 옆으로 지나다가 살짝 스쳤어요. 근데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질이 뭐라고 해야지? 약간 비닐 느낌이라. 비닐 느낌의 그런 재질이라서 살짝만 스쳐도 이렇게 쫙 올라가요. 맞아. 쭉 올라가는데 단이 그렇게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저 엄마한테 되게 어릴 때 많이 혼났었거든요. 집에 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들어갈 때 책가방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고 그랬다가 나중에 엄마 세탁할 때 발견하고 혼났던 적이 있는데. 맞아,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뭐 아까 뭐였지? 믹서기를 분쇄기라고 한다면서요. 이거 참 직설적인 것 같아 이름이. 그냥 분쇄하는 거잖아요. 진짜 분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뭐 믹서기도
같은 말이긴 한데 믹서는 발음 말고 영어잖아요. 원말, 네. 발음 말고 원말 뭐 한국말을 써야지. 맞아요. 왜 믹서기는 영어고 네. 진짜 한국말은 분쇄기인 걸로. 분쇄기. 분쇄하는 기구. 아 그러면은 북한은 뭐 전자레인지는 있었어요? 전자레인지는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래요? 전 그거 진짜 보지도 못했어요. 친구 집에 가면은 보통 우리 집에 없는 가전제품이라도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진짜 못 봤어요. 자취할 때 첫 번째로 산 게 전자레인지였거든요. 저는 풀 옵션으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딱 오자마자 이거 이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지?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모든 음식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얼린 음식도 가능하고 다 데우는 거잖아요. 네, 다 데우는 것도 있고 막 삶는 것도 있던데요. 삶는 거? 네, 삶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삶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튀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븐처럼 오븐처럼 이게 거기다가 뭐 비닐 이런 거 해놓고 거기다 기름 넣어갖고 튀기면 진짜 튀겨져요. 막 그런 식으로 모든 음식 다 되는 거예요. 만능. 네, 그래가지고 난 옛날에 배 있잖아요. 배에다가 꿀 넣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삶아서 먹고 너무 맛있는 저는 저걸로 2번을 사고를 쳤어요. 왜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계란을 넣었어요. 계란 폭탄 아니야 그거? 계란을 넣었는데 한 1분도 안 돌아갔어. 근데 이게 계란 껍질이 가열이 되면서 난 폭탄 되잖아요. 폭탄 진짜 어디서 뭐 수류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 펑 하고 터지는데 그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전자레인지 문이 확 열려가지고 다 튀고 막. 진짜 위험해.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가 전자레인지 쳐다보면서 너무 짖어대는 막 보고 막 짖어대는데 무서워서 한참 이러고 한 3분 동안 저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봤더니 뭐 그런 거 안 되는 음식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 했는데 한 달 지났나? 밤이 먹고 싶어서 왜 자꾸 전자레인지에 폭탄만 집어넣어요? 밤을 넣었는데 밤 역시 터져. 저는 거기에다 그거 팝콘 대 먹었어요. 팝콘. 진짜요? 팝콘 안 튀어요? 네, 되죠. 그래요? 맞아요. 팝콘 돼요. 팝콘 해봐야 되겠다. 근데 밤도 터져가지고 밤도 다 튀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 또 짖고 막. 못 살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저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치캔을 참치캔 넣었거든요. 안 따고 넣었어요? 안 따고 그냥 넣었거든요. 저 터지는데. 그러니까 터지진 않았는데 이게 스파크 막 찌찌찌찌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끄지도 못하고. 맞아. 그 전자레인지 쿠킹을 넣으면 안 돼요. 맞아. 네. 김밥 덮을 때 넣으면 안 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고기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죠. 저는 그거를 참치캔을 넣어가지고 이거 꺼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꺼겠는 거예요. 왠지 내가 가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그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제 터지나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나중에 전기가 이렇게 확 나가더라고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이게 끝났어요. 자, 여러분 다행이다. 전자레인지를 쓰실 때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치사를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과 그걸 구분해서 딱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꼭 참고하고 보세요. 혹은 저처럼 이제 누군가 쓰던 풀 옵션이 있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인터넷에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하고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 창에 그 초록색 창. 넣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지만 왜 플라스틱은 그런 넣으면 안 되는 용기들도 있잖아요. 스티로폼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녹아요. 녹아가지고 불나더라고요. 같은 거 넣어도 안 되고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릇들 있잖아요. 우리 흔히 음식을 포장하면은 떡볶이 막 이런 거 주면은 1인용 그것도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3일 전에 3일 전에 금방이네요. 3일 전에 이제 중국집에 갔다가 그 즈란 양로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즈란이라는 그 향신료가 있는데 그거에다 양고기를 구운 볶은 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켜와가지고 그걸 데펴 먹느라고 이렇게 넣었었는데 보니까 그게 녹더라고요. 근데 이게 녹으면은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명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비닐류, 호일 그런 플라스틱류 맞아요.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플라스틱 유도 넣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 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맞아. 그것만 넣어주세요. 저는 막 도전 정신이 되게 세가지고 저는 다 넣어봤어요 그냥. 근데 써니 씨 빨리 전공 찾아가지고 공부 시작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저 정말 도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공도 빨리 찾아가지고 대학교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봐야 돼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도전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맞는 거에 가려고요. 써니 씨 우리 언제가 결정적인 거 하나 빼놨다. 뭐요? 책가마. 책가마. 잠깐만. 맞아요. 책이에요? 아니면은 책가마. 그게 반찬? 책가마. 가마? 네. 가마는 저 전기밥가마 그거 해서 알아요. 가마는 그걸 어쨌든 요리하는 데 쓰이는 거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왜 책가마냐? 밥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깊잖아요. 근데 책가마는 프라이팬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 후라이팬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전기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팬처럼 생긴 거 밑에 그 히터가 달려 있어요. 히터 아니고 뭐야? 그거 뭐더라? 그러니까 약간 버너 같은 거. 가스 버너? 네. 버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근데 뭔지 알겠다. 아예 붙어 있어요. 뭔지 알겠다. 있어요. 예. 인덕션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뗄 수가 없고 다 붙어 근데 있어요. 그거를 왜 책가마라고 하냐? 채잖아요. 채. 그래서 반찬할 때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뭐 편하니까. 평소에도 쓰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건 진짜 많이 써요. 가정집 혼수로는 밥솥이랑 저거는 꼭 해가지고 채가마는. 그러면은 전기밥가마는 밥하는 거고 채가마는 이제 반찬 뭐 볶을 때나 뭐 전 할 때나 끓일 때도 쓰고 지짐 할 때도 지짐이. 지짐 우린 깊지 전이라 하는데. 않으니까 전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쉽잖아요. 쉽게 할 수 근데 있으니까. 저거는 북한에서 아주 주적으로 생각해요. 단속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얘네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전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저거를 가정집에서 저녁마다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저거를 계속 단속하죠. 그럼 그 단속할 때마다 장롱에 처박아 놓고 뭐 이불 덮어놓고 김치 우문 아세요? 네 김치 우문 김치 알아요. 우에다 쳐 넣고 막 이러는데 맙소사. 저거는 근데 혼수 제품으로 꼭 해가고 모든 가정집에 다 있어요. 아니 듣기로는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 들어올 때 이렇게 전기 저장해 놓는 모아놓는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배터리? 그게 변압기. 그게 배터리. 배터리. 그 배터리는 그 전기를 저장해 놓는다 이거 뭐냐면 저장하는 우리 거. 자동차랑 보면은 배터리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가정집에서 하나씩 사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기가 왔을 때 모아놓는 충전을 거죠. 해놓고 그다음 전기가 안 갔을 때는 이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드라마 볼 때 많이 했었고요. 그걸 사용하죠. 드라마 없이는 네. 설명이 안 되는군요. 그 이제 왕따 전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 왕따가 아니라 그 왕따가 뭐냐면 뭐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따시만하다? 네. 크다? 근데 그 중국어인데? 따가 클 대예요. 따. 그래요? 그다음에 왕은 왕따. 왕은 산으로 간다. 아무튼 네. 아무튼 그것도 이제 연결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그것도 건데요? 배터리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하얀 박스예요. 그냥 플라스틱 박스처럼 생겼는데 거기 보면은 오일 같은 게 있고 그 뭐 이렇게 구리 같은 게 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빨간 선이랑 파란 선 뭐 이렇게 있고 근데 그거 그냥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배터리랑 어쨌든 배터리. 그냥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네, 맞아요. 이제 정전되거나 전기 안 들어오면 그걸로 그걸 쓰는 사용하고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조 배터리의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되네요. 그러면 돼요. 맞아요. 네. 엄청 큰 버전. 엄청 왕따시만하게 큰 버전. 왕따시한. 핸드폰 배터리 한 100배 되는 버전. 맞아. 엄청 커요, 진짜. 신기하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배터리가 보통 차에 설치돼 있는데 그 차 자동차 내에 배터리? 차에도 이제 전등을 쓰잖아요. 그런 전등 그다음에 이거 뭐 후레쉬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그렇구나. 또 시간을 놓치셨어. 네. 아니에요. 안 놓쳤어요. 지금 45분 딱 맞췄어요. 아 정말? 네. 우리 빼놓은 거 없나? 그나마? 아니에요. 다 했어. 괜찮네. 요새 북한에서 전자담배가 유행한다면서요? 전자담배를 진짜 그렇다네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2008년까지는 저희도 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여기도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게 한 1, 2년 됐을 거예요. 아마 1, 2년 됐는데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피우면 날이 선다라고. 날이 선다? 날이 선다? 여기서 날이 선다는 거 위신이 선다라는 내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이거를 부유한 집에 이런 간부들 뭐 남편들 이런 거 쓰면서 이렇게 뭐 있는 티를 내는 거 헛가다 뭐 이런 거죠. 약간 어쨌거나 담배는 다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네, 안 알겠습니다. 피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국과 북한의 전자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런 주제 해주세요, 저런 주제 해주세요 막 달아주셨어요. 저희 그런 거 다 천천히 하나하나 달 거니까요. 네, 여러분 주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오늘은 여기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